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면서 군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 기업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가스전 및 철강 사업을 벌였던 포스코는 해외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군부와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관계 끊어라 압박 쏟아져. 포스코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 구문용동 HA의 박유경 아시아 지배구조 담당 이사는 5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를 통해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을 우려했다. FT는 H가 지난달 일본 식품기업 기린 홀딩스가 군부 소유의 미얀마 경제지주사 MBCL과 합작 사업을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포스코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원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미얀마 군이 매일마다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많은 투자자들이 군부와 관계를 끊는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미얀마국 영석유가스아스 MG와 계약을 통해 미얀마 서쪽 안다만의 해상의 슈, 미아 해상 가스전 등을 개발해 중국과 미얀마 등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가스전에서만 3,05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육상 가스관 사업까지 합치면 일반 중개무역 영업이익 1,689억 원의 약 2배를 가스전 사업에서 건졌다. 또한 포스코 강파는 지난 2013년 MHA와 합작해 기관회사 미얀마 포스코 C&C를 설립했으며 합작사 지분의 30%는 MHA가 가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 JF는 HA과 해외 기업의 협력 관계도를 공개하며 포스코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호주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JFM은 당시 포테큐스 메탈즈, 햄퍼프로스텍팅 등 호주 광산기업을 포함해 99개 국제기업 및 단체가 포스코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JFM 대변인은 포스코와 거래하면 미얀마 군부를 돕는 셈이라며 포스코와 거래를 끊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 문민정부를 잇는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PH의 띵둥라인 CPH 재정산업장관은 지난달 포스코를 포함해 프랑스 토탈, 태국 PTP에 공문을 보내 미얀마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군부에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은 포스코 외에도 약 30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봉제업체다. 무조건 거래 끊기 어려워 일단 포스코 관계사들은 군부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국내 언론을 통해 가스전 사업의 경우 지가 군부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수익금도 정부 55%, 프로젝트사의 45%로 배분되며 미얀마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책은행으로 바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강판 측은 군부와 합작해서 세운 미얀마 포스코 C&C가 당시 법률상 불가피한 합작이었으며 군부의 로힝야족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프랑스 에너지 업체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토탈 최고 경영자 CEO는 당장 현지 사업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일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디 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토탈이 MG와 합작으로 생산하는 천연가스가 미얀마 및 태국 북부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의 조치에 분노한다면서도 어떤 기업이 수백만 명에게 전기 공급을 끊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을 계속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 2월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로는 미얀마 내 금융 시스템 작동 중단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얀마 당국에 내게 될 세금과 동일한 액수를 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MHA는 8개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중 6개 기업은 기린홀딩스, 중국 금속광산업체 완바오광업, 싱가포르 담배사업펀드 알메이치, 포스코 등으로 외국 기업이다. 기린홀딩스, 알메이치는 지난달 MEHL과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했다. 이 미얀마 사태, 국제분쟁 기자가 말하는 한국 정부가 할 일.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군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얀마 내 민주 진영이 출범한 국민통합정부가 로힝야 등 소수민족을 시민권자로 명확히 인정하느냐가 앞으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리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낙원상가 청월암홀에서 미얀마 사태 핵심 진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발제에서 미얀마 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시기에도 반민주 반인권 문제가 상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8월 8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렸던 88항쟁 25주년 행사 현장 사진을 소개했다. 전년도부터 미얀마 서구 라카인주에선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이 벌어졌다. 이 기자는 민주화 이행기의 한쪽에선 너무나 처절한 비극의 현장이 벌어지고 다른 쪽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행사를 취재하면서도 공기가 굉장히 불편했지만 절대군정에서 민주화에 이르는 여정의 복합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희망은 이젠 짓밟혔다고 했다. 아웅산 수치와 학생 대표인 민 코코나잉을 비롯한 사진 속 참석자들은 현재 구금됐거나 수배 중이다.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의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임시정부 성격의 국민통합정부 NG 내셔널 유너티 거버먼트가 지난 16일 출범하고 장 차관 등 내각을 발표했다. 민주진영은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했지만 이 기자는 신호가 여전히 이중적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장관 15명 중 6명, 차관 12명 중 6명이 소수민족 출신이란 비율을 볼 때 또 연방업무국과 여성청년아동부와 장관을 뒀다는 점에서 강력한 출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면서도 전형적인 반로힝야 발언을 해온 복지부 장관이나 로힝야를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제거를 주장해온 국방부 차관 등 문제 인사가 4명 의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미얀마 내각을 인종주의 발언의 흑역사 없는 관료로 구성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고무적인 것은 두 장관의 미얀마 청년 세대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Z세대 활동가들은 장관직 조건으로 이들 장관에게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미얀마 정치에서 과거 불가능했던 절차다. 그는 소수민족의 시민권 이슈가 앞으로 미얀마 사태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봤다. 이 기자는 1982년 개정된 미얀마 임시헌법 차오터 조항에 근거해 로힝야족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며 문제는 NG가 기존 악법을 폐기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다. 로힝야 단체는 물론 청년 학생운동단체 활동가들은 NEG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LG가 미얀마 시민들의 군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할지도 마찬가지다. LG는 수차례 군부와 대화를 강조하는 등 시민들에 비해 온화한 입장이다. 이 기자는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플라잉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매우 강고한 입장인 반면 NG는 군부와 관계에서 대화란 단어를 주요 키워드로 사용해왔다. 다수 미얀마 시민들은 처벌도 모자랄 판에 왜 대화란 단어가 나오지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NG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 현안인 상황. 이 기자는 현재까지 NG를 미얀마 정부로 인정하거나 미얀마 군을 정부로 불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국제기구나 정부는 한 곳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군부가 결성한 국가행정평의회에 대해 적어도 정권을 찬탈한 반란 세력을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한국 시민사회도 미얀마 군부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시위대